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국가 지정에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국의 여러 행정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부도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 안보 위협, 지역 불안전성, 테러 지원 여부 등을 기준으로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로 지정합니다. 이 말은 해당 국가가 미국의 첨단 기술, 예를 들면 핵에너지나 인공지능이나 양자기 기술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첨단 기술이나 군사적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협력에서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될 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협력이나 연구 교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는 내용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교. 이렇게 무능했나? 윤석열 정부답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외교 능력은 낙제라고 말하기에도 어려운 그냥 처참한 수준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리스트에 추가된 시기가 2025년 1월 초입니다. 트럼프가 취임 선서를 하면서 공식 대통령이 된 날이 1월 20일입니다. 즉 민간 국가 지정은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내린 결정입니다.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로 지정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엄 선포로 인한 정치적인 불안, 그 다음은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말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에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이라는 모두가 하는 약속만으로 본격 대비가 되겠느냐. 우리나라도 나토식 핵공격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핵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우리 이 임무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핵무장을 직접 하려면 NPT라는 포커 분리적으로 펼쳐야 되거든요. 언제든 필요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만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침공받은 이유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언론의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 주권과 안전 보장을 담보로 해서 핵무기를 포기했던 거죠. 자, 그랬던 우크라이나의 선택,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에서 한국에 전술 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물론 있었습니다. 지금 이란과 북한의 경제 제재 이유 중 첫 번째가 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핵에 대한 발언은 늘 신중해야 되는데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그런 걸 생각할 집단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방비우기 전 바이든의 마지막 투정. 바이든은 그냥 트럼프한테 투정 한번 부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체코의 원전을 수출하니 많이 말이 많았습니다.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때 체코의 계약서 사인을 막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웨스팅하우스입니다. Já pouze dodám, že samozřejmě dokud není podepsaná dohoda, tak nic není 100%. 여기까지를 생각했을 때 제 추측은 단순합니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니아주의 스리마일 섬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30년 동안 전 세계 원전의 절반을 지어온 역사가 오래된 원전 기업이죠. 우리나라 고리 1호기도 웨스팅하우스고 일본의 후쿠시마도 웨스팅하우스에서 만든 원전입니다. 체코의 원전을 수출하려면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체코 정부를 압박했던 것이 바이든 정부입니다. 도시바가 인수하고 난 뒤에도 적자가 심해서 캐나다의 자산 운용사로 팔아버린 원전 회사인데 바이든 정부가 갑자기 힘을 주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때는 아직 선거 전이었고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펜실베니아는 대표적인 경합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2020년 선거 때 바이든 본인은 선거 때 지지를 받았으니까 밀어준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는 끝났고 트럼프는 화석 연료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죠. 트럼프 2기 에너지부 장관에 셰일가스 추출 전문기업 최고 경영자인 크리스 라이트가 지명됐습니다. 석유와 가스가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해준다고 말해온 이른바 화석 연료 전도사입니다. 바이든이 본인 대선 때 밀어준 것에 대한 보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세계 최고의 원전 기업에 힘을 좀 실어주면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원전으로 어깃장 한번 놓는 그런 여지를 둔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석 연료 쪽에만 돈이 계속 모이고 그쪽만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이 경쟁이라도 하라고 작은 싸움이라도 붙여보고 싶었던 목리 같은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가 하기에 이번에 윤석열이 너무 좋은 명분 하나를 만들어 준 거죠. 하지만 바이든이 이미 떠나는 정부고 새로 시작한 거는 트럼프 정부인데 다르게 해석하면 대놓고 바이든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아주 빅 엿을 날리고 떠나는 거죠. 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모습? 어쩔 수 없습니다. 멍청한 지도자를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한 번 몸으로 배우는 거죠. 빠른 탄핵 인용, 새로운 정부의 출범, 그것만이 답입니다.